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오늘부터는 수익률 또는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영어로는 cap rate 또는 yield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이고 그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게 공간 시장하고 금융 시장에 영향을 받는데 그 두 개가 이 수익률이란 개념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월스트리트 CEO가 전 세계 부동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요. 채권에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어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대체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그 대체 투자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투자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섹터에 투자할 때 이거의 수익률하고 대체 투자의 수익률하고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의 수익률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블랙락 회장이라고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서울, 동경, 뭐 북경, 런던, 파리, 뉴욕 다 자기의 레이더망에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도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크게 우리가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의 그 부동산 유형으로 나뉩니다. 상업용 부동산에서 투자할 때는 가장 큰 게 이제 오피스 건물입니다. 오피스텔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본사 같은 거대한 오피스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도 거대하게 투자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거 섹터도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아발론 베이나 아니면은 뭐 에쿼티 레지덴셜 같이 거대하게 임대 아파트만 짓는 회사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물류 창고 비즈니스가 있고 가끔 호텔을 별개로 놓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4개 또는 5개인데 그럼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가 부동산하고 채권하고 주식 중에 부동산으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 근데 사실 부동산은 전체에서 가장 많지는 않아요. 한 뭐 많아봤자 15% 정도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국가들이 존재를 하고요. 국가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배분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도시를 결정을 하고요. 그 안에서 또 이 부동산 유형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이제 부동산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도시를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동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울이 이제 아시아권에서 물망에 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뭐 뉴욕도 있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오피스 임대료가 평당 한 13만 원 하고요. 동경 같은 경우에 마르노치가 지금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해요. 그럼 뭐 대략 뭐 18만 원에서 한 27만 원 정도 사이 하는데 그러면 이걸 딱 들었을 때 이거 갖고 결정할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람이 서울의 임대료는 지금 평당 13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르노치 동경은 지금 2만 원, 3만 원이에요. 그런 정보를 가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바쁜 사람이 임대료 그 국가의 가치를 갖고 그 가까이 커런시죠. 개별 국가의 환율을 갖고 그분은 결정을 할 수가 있겠냐.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를 결정을 하냐면은 우리가 캡레이트 갖고 결정합니다. 수익률 갖고. 즉, 이 수익률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봤을 때 항상 얘기를 하면은 그 수익률이 얼마냐 얘기를 해요. 캡레이트이 얼마냐. 그다음에 이 캡레이트라는 게 A 도시와의 B 도시의 캡레이트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를 얘기를 하고 그럼 A 도시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A 도시의 캡레이트이 과거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미래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 안에 또 구성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고 또 우리가 예측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캡레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캡레이트라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NOI를 밸류로 나눈 겁니다. 즉 NOI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순영업소득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1년치 임대료 있잖아요. 1년치 임대료에서 각종 비용을 뺀 겁니다. 즉 비용이라는 게 세금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리비라든지 또는 이제 뭐 보험료 같은 것들을 제외한 순 영업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net operating income. 그러니까 순수하게 운영을 해서 나오는 소득인 겁니다. 그거를 부동산 가치로 나눈 겁니다. 가치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실 이 분모하고 분자가 둘 다가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이 cap rate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데 일반인 분들이 이거를 좀 계산하기는 좀 힘듭니다. 사실 NOI라는 거는 사실 거기에 숨겨진 정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인식을 하신다고 하면은 1년치 임대료를 그 부동산 가치로 나눴다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이 cap rate이라는 게 실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겁니다. 그 투자자가 해당 건물을 투자했을 때 받아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다음번에 질문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cap rate의 구성 요소라는 걸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에서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부동산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무위험 투자 수익률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본질적인 위험이라는 거는 자기가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IMF 같은 위기가 터졌다고 했을 때 부동산을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10억에 못 팔아요. 9억이나 8억에 디스카운트를 해도 못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리스크가 존재를 하거든요. 위험이. 그러면은 부동산의 캡 레이트 수익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위험 투자 수익률보다 높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무위험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10년치 국고채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10년치 국고채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어떤 그 뭐 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캠 레이시 얼마냐고 해당 국가의 10년치 그러니까 10-year bond rate라고 하거든요. 10년치 국고채 수익률이 얼마냐 갖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지금 그 구성 요소가 세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국고채 10년물 투자 수익률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상승률입니다. 미래에 대한 성장률. 미래에 대한 성장이 사실 이 캡 레이트에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헷갈려요. 그 좀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보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보자고요. 예전에 2010년대 중후반에 국내에 있는 한 거대한 자산운용사에서 남미에 있는 국가에 투자를 했어요. 남미에 있는 국가에 투자를 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 홍보를 했냐면은 와, 여기에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10%나 듭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 10%라는 건 약간 좀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높아요, 지나치게. 근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것만 봤을 때는 사실은 와, 이거 되게 높고 좋아 보이죠.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거랑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그 해당 국가가 굉장히 큰 국가고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10%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준거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되는 거는 해당 국가의 국고채 그 채권 이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당시에 해당 국가의 채권 이자가 10%였어요. 그 말씀 뭐냐면은 그 국가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손실 봤어요, 여기 사실 나중에.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게 부동산에서의 수익률이라는 게 과연 높으면 좋은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부동산에서의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작년 대비 올해가 떨어졌다. 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5%라고 할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임대료가 5천만 원인데 그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이 된 거죠. 근데 그 투자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2.5%라고 됐다고 치자고 2.5%라고. 그럼 이때는 방법이 두 개예요, 사실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5% 수익률이 2.5%가 되는 부분은 분모가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분모가 10억이고 대신에 임대료가 5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은 줄어든 경우예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분자가 고정인 겁니다. 분자가 고정이니까 여전히 임대료는 5천만 원인데 분모가 바뀐 거예요. 2.5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20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서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5%에서 2.5% 낮아진다고 했을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은 1번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2번으로 작동합니다. 즉 분자가 거의 사실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분모가 움직이는 거예요. 분모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걸 우리가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주거가 지금 2년이죠. 2 플러스 2년이니까 4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도 5 플러스 5예요. 5년이고 그리고 오피스 건물도 5년에서 10년입니다. 즉 그 분자는 사실은 어떤 외부에서 쇼크가 왔을 때 분자가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분모가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수익률 5%에서 2.5로 된다는 거는 분자인 임대료가 5천만 원에서 2,500만 원 폭락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분모인 가치 10억이 20억으로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읽는다고 했을 때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음,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수익률이라는 건 그래서 시기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수익률하고 가격은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가. 즉 아까 제가 그, 그 캠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캠레이시라는 게 투자자가 어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받아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역으로 하면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사거나 판다고 했을 때 나는 최대한 여기까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최대한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가치는 여기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물건을 이제 건물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익률이라는 건 나는 최소한 이 건물에서 5% 수익률은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뭐냐면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은 최대까지가 여기가 맥시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요. 우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수익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수익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는 게 우선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음. 그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골드만삭스 회장 또는 블랙락 회장의 입장으로 돌아갈게요. 그럼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해요.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물망에 오른 데가 서울하고 이제 뉴욕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치자고요. 이제 둘 다 4%예요. 둘 다 4% 수익률이 봤더니.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우리가 뭐냐면은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둘 다 수익률이 4%가 있을 때. 둘 다 수익률이 4%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뉴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이라는 게 그 안에 무위험 투자 수익률은 국고채 10년보다 높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성장률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뉴욕하고
그 서울을 본다고 했을 때 성장률 관점에서 둘 중에 성장률이 더 높은 데가 뉴욕이에요. 그죠? 그럼 뉴욕이 더 매력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리스크 프리미엄 관점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뉴욕하고 서울을 봤을 때 서울이 더 높아요. 높아요. 그러면은 그 같은 4%라고 했을 때도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이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수익률하고 국고채 수익률, 국고채 10년물하고는 양의 관계입니다. 즉, 그 나라의 국고채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캠 레이트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국고채 수익률이 4%면은 10억을 투자해서 4천만 원을 버는 건데 부동산에 또 마찬가지로 4%라고 하면은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보다 높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인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도 이 양의 관계예요. 즉 뉴욕하고 서울을 본다고 했을 때 서울이 좀 더 위험 자산이에요. 왜냐면은 국가 차원에서 리스크가 존재해요. 미국하고 한국이랑 봤을 때 미국은 더 안전한 나라고 한국은 미국보다 약간 덜 안전해요. 그게 리스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울하고 뉴욕이랑 비교했을 때도 서울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봐요. 따라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는 데는 그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 상승률하고 관계, 미래의 성장. 미래의 성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수익률하고 역의 관계예요. 역의 관계. A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의 수익률이 5%예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10억짜리 갖고 있으면은 연 임대 수입이 5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도시에 10만 명 정도의 그 종사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본사를 옮겨요. 그러니까 2만 명인 회사에 갑자기 10만 명이 더해지니까 12만 명이 오는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은 과연 그 도시의 수익률은 상승할까 또는 하락할까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도시의 수익률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제 말씀 뭐냐면은 이 임대료는 여전히 고정이에요. 5천만 원을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 내년까지도 그냥 쭉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토지 가격에 반영되면서 10억짜리 건물이 20억, 30억억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5% 수익률이 뭐 2.5%, 1%까지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사실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어떻게 보면은. 따라서 이 성장률, 미래의 성장률과 관련된 부분들은 수익률하고는 역의 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역의 관계가.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도시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다양한 걸 보게 됩니다. 다양한 것을. 즉 국가 차원의 리스크도 보고 국가 차원의 성장률도 보고요. 도시 차원에서의 어떤 성장률과 그 리스크도 보고 해당 유형의 성장률과 리스크도 보게 돼요. 따라서 좀 다양한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리스크 관련해서 또 다르게 우리가 실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보면은 가끔 광고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1억을 투자를 하면은 실투자금 1억 원으로 월 100만 원 임대 수익 보장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약간의 그 안에 뭐 대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냥 1억 투자해서 100만 원 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게 수익률이 12%가 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년치 임대료를 그냥 그 NOI라고 봤을 때 1,200만 원을 1억으로 나눈 거니까 12%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여러분이 그걸 믿고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익률이 높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끼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게 봤을 때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는 좋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이제 또 이런 측면은 또 존재해요. 이 수익률이라는 게 그래서 약간 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5%인데 어떤 물건이 수익률이 계산해도 6%짜리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게 투자하기 좋냐 안 좋냐
사실 이건 해답이 없어요, 솔직히. 그거는 그 물건을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다 5%인데 6%짜리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5천만 원 임대료, 10억에 대해서 5천만 원 임대료를 받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10억인데 6천만 원짜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는 이 물건이 이상한 물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리스크가 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권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높을 수도 있는 건데, 의외로 봤더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디스카운트 돼서 나온 물건이에요. 즉, 임대료 여전히 5천만 원인데 가격 자체가 뭐 9억 원 정도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해당 국가의 어떤 또는 해당 도시의 수익률이 5%인데 6%짜리 물건이 나왔다는 거는 반대적인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물건 자체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위험한 물건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법적인 거나 뭐 다른 걸 다 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두 번째 해석은 이 싼 가격대의 물건이 나온 거라도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 어느 도시에 굉장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면은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어느 도시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은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거겠죠. 지금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2008년에 어마어마한 그 위기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그러니까 그 주택 시장이 붕괴되면서 사실 이게 뭐 부동산 전반 그리고 아예 세계 경제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오피스 같은 경우에 그 수익률이 5에서 7%로 급등해요. 급등. 지금 이 검은색 라인이 당시에 이제 오피스 수익률인데 5에서 7%로 급등했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는 부동산 가격을 봤을 때 거의 폭락 수준의 충격인 거예요. 아까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5%라는 게 그 1년치 임대료가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지금 10억 원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수익률이 5%에서 7%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분자가 여전히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5%면은 이게 10억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위기가 터졌을 때 얘는 그래도 고정이에요. 1, 2년은.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분모가. 얘는 여전히 5천만 원이기 때문에 7%가 되기 위해서는 10억이 거의 7억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5%에서 7%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200bps잖아요. 200bps. 근데 부동산으로 가버리면 이게 30% 폭락으로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글로벌 위기 같은 샥이 왔을 때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수익률은 떨어져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굉장히 나쁜 뉴스가 나오면은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만약 우리가 2008년 이전을 보면은 2001년부터 수익률이 9%에서 거의 뭐 5%까지 쭉 내려가요. 그 말씀 뭐냐면은 가격이 대폭등했다는 얘기고, 5에서 7%로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가격이 대폭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수익률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쭉 내려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도시간 부동산의 수익률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도시들의 수익률이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는 이 콜리어스라는 회사의 표인데, 오피스만 본다고 했을 때
동경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오피스 규모가 전 세계에서 수위 안에 들거든. 서울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이 대략 2.6에서 3.9 사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글로벌 랭킹에서 오피스 마켓이 동경보다 약간 밀리기 때문에 서울이 어느 정도 하면 3에서 5%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2.6에서 3.9까지가 도쿄고, 그리고 3.0에서 5.0까지가 서울. 그 베이징이 서울보다 더 밑이에요. 그래서 베이징의 그 수익률이라는 게 5.2에서 6.7 사이에요. 즉 이렇게 랭킹이라는 게 이 수익률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전 세계 글로벌 도시들마다 차등적으로 분표를 하고요. 그리고 그 도시의 어떤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그 상대적인 우위에 따라서 수익률은 반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 수위가 높은 도시들은 수익률이 낮고요. 그 수위가 낮은 도시일수록 그 수익률은 증가한다고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뉴욕하고 서울이 만약에 동시에 4%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서울이 사실은 오버밸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버밸류. 즉 서울이 뉴욕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4%나 4%가 아니고 5%, 6%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치가 서울의 오피스 가격이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말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 리스크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게 부동산 패러다임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2010년대 이후에 보면은 2010년대 중반 이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피스, 그다음에 리테일, 쇼핑몰, 그리고 물류창고, 임대주택 이렇게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이 쇼핑, 리테일하고요, 물류창고를 보면은 원래는 리테일의 수익률이 물류창고보다 낮았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유형의 그러니까 여러 유형의 부동산에서도 수익률이 낮은 부동산이 더 좋은 부동산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부동산 유형 간의 비교, 그리고 이들의 어떤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시계열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테일, 쇼핑몰 부동산하고요, 그 다음에 물류 부동산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리테일 쇼핑몰 수익률이 물류 부동산보다 낮았어요. 그리고 이건 아까 계속 말씀드리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호되는 부동산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수익률이 더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보면은 사실은 오프라인 쇼핑하고 온라인 쇼핑을 봤을 때 오프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리테일은 굉장히 비중이 줄어들고요.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근데 이 온라인 쇼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예요. 즉 물류 창고에서 나가서 자기 집까지 배송되는 걸 우리가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최적화하느냐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류 비즈니스, 물류 창고 비즈니스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프라인 리테일하고 물류창고 비즈니스하고 경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거 10년 전에는 오프라인 쇼핑몰, 리테일 쇼핑몰이 더 선호되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이거의 수익률이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사실 지금 기절할 만한 일인데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가 되면서 물류 부동산의 그 수익률이 낮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게 그 물류 부동산입니다. 이게 지금 연한 초록색이고요. 리테일이 약간 좀 짙은 초록색인데 2010년대를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리테일 부동산이 그 인더스트리얼 부동산보다 낮아요. 낮다가
한 2017년, 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인더스트리얼 부동산, 그러니까 물류창고 부동산이 리테일보다 가격이 수익률이 확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어떤 트렌드가 보이냐면은 이 리테일 부동산의 그 수익률이 2000년대 후반부터 2017년까지 쭉 낮아지다가 그다음부터 약간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은 쇼핑몰들이 안 되면서 쇼핑몰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씀으로 읽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가 그 패턴은 여기서도 나타나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 Real Estate Investment by Sector인데, 즉 유형별로 부동산에 얼마만큼 투자가 들어가느냐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 두 개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서 관심 있는 파트는 두 개입니다. 물류창고하고요. 물류창고하고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는 리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임대주택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인베스터들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떨어지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오피스는 엄청나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AI가 잡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리테일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의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정말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나타나는데요. 이 오피스 비중이 떨어지는 것하고 리테일 비중이 떨어지면서 이 인더스트리얼 물류창고가 굉장히 선호하는 유형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두 개의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차원에서는 물류창고가 이 리테일보다 원래는 높았는데 이게 낮아져 버린 현재 형국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익률과 관련해서 좀 더 나중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조금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수익률이라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낮으면 좋다는 것, 그리고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좀 유념하시고, 본인들이 만약에 어떤 그 유형에 대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본인만의 수익률 같은 것들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익률 계산해서 이 수익률을 보고하고 리포트하는 부분들이 상업용 부동산은 좀 괜찮습니다만 주택 관련된 수익률 보고서들은 제가 봐서 약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걸 만드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나는지를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거대한 트렌드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고채 수익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도 보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